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 좋을 알기 쉬운 생활 법령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두 분께 질문부터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아주 가벼운 질문입니다. 박재훈 변호사님 혹시 취미 있으신가요? 네, 저는 테니스나 탁구 같은 예. 라켓 운동 매우 좋아합니다. 라켓 운동 네. 잘하시나요? 저는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네. 보시는 분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뭐 잘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또 취미라고 자신 있게 얘기해 주셨으니까. 그럼 이종찬 변호사님은 어떤 취미 있으신가요? 사실 바쁘다 보니까 네. 최근에 이런 어떤 취미라고 할 만한 게 없습니다. 대학교 때는 뭐 축구 동아리 활동 열심히 했었고요. 오. 대학원 때는 소소하게 네. 뭐 기타 연주 오. 동아리를 하기도 했었는데 네. 뭐 지금은 뭐 영화를 본다거나 아니면 네. 가끔 드라이브를 한다거나 네. 예, 그 정도가 취미라면 취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업무가 과중하다 보니 네. 그렇죠. 그래도 뭐 예전부터 쭉 즐기셨던 취미들이 다 있으신 것 같은데, 자, 얼마 전에 한강에 나갔더니요 드론 날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요즘에는 이 전문가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드론을 구입해서 날릴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이 드론과 관련한 사고가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오늘 알기 쉬운 생활 법령에서는 그래서 이 드론법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드론법이라는 게 따로 있는지 몰랐거든요, 박 변호사님. 네, 아직 정식으로 드론법이 시행된 것은 아니고요. 예. 현재는 드론은 항공안전법과 항공사업법의 규제를 받고 있고요. 예. 법적으로 드론은 항공기와 경량 항공기에 비행하는 장치인 초경량 비행 장치에 속해 있습니다. 초경량 비행 장치라고 하면 이해가 잘 안 가실 수 있는데요. 네. 행글라이더나 아니면 공중을 나는 작은 기구들을 모두 통칭하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드론은 초경량 비행 장치 중에서도 사람이 타지 않고 원격 조종하거나 스스로 조종되는 장치로서 무인 비행 장치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MC님께 조금 전 드론법을 물어보셨었는데 네. 드론 관련법이 신설되긴 했습니다. 예. 2020년 5월 1일부터 드론 활용의 촉진과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드론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드론법이 따로 신설되긴 했네요.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그 정도로 요즘 취미로 드론 날리시는 분들이 많다는 의미일 것 같기도 합니다. 드론 날리기 위해서는 사전에 좀 신고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기준 같은 걸 좀 알아보고 싶네요. 어떤 기준들이 있을까요? 예, 원칙적으로 드론을 포함한 초경량 비행 장치는 예. 국토교통부 예. 산하 지방항공청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네. 다만 이제 연료를 제외한 중량이 12kg 이하인 드론은 이런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영리 목적으로 드론을 날릴 경우에는 예. 반드시 비행 허가를 받아야 하고요. 만약 이런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드론 비행을 하게 되면은 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되는데 좀 엄격합니다. 6년 이하의 징역,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반드시 허가를 좀 받아야 될 것 같고요. 자, 드론은 이 군사 시설이 있는 곳이나 뭐 이런 관련된 곳에서는 비행을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행이 특별히 금지되는 이 지역들을 좀 짚어보도록 할까요? 네, 드론이 비행 금지된 장소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네. 자체 중량이나 비행 목적과 상관없이 드론을 날리기 전에 지방항공청이나 국방부 허가를 받아야 되는 지역을 말하는데요. 예. 이 착륙하는 항공기와 충돌 위험이 있는 관제권이 대표적인 것이고요. 국방 보안의 위협이 될 수 있는 휴전선 인근 네. 등의 비행 금지 구역도 정해져 있고 예. 항공기의 비행 항로에는 150m 이상의 고도 또는 인구 밀집 지역,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의 상공도 비행 금지 장소에 해당합니다. 비행 금지 시간도 따로 정해져 있는데요. 예. 일몰 이후부터 일출 이전 시간을 의미하는 야간이 예. 드론 비행 금지 시간에 해당합니다. 이 시간에 드론 비행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고요. 예. 이를 어기면 2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부분도 꼭 알아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드론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근데 비행하려는 장소가 이 비행 승인 장소인지 아닌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일이 전화해서 다 확인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국토교통부와 예. 한국드론협회가 공동으로 개발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예. 이름하여 Ready to Fly라고 하는데요. 이름 예쁘네요. 예. 네. 날 준비가 돼 있다 뭐 이런 예. 뜻이겠죠. 이 어플을 다운받아서 실행을 하시면은 전국의 비행 금지 구역과 관제권 등의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어플에서는 지역별로 일출 시간과 일몰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예. 그리고 비행 허가 소관 기관의 연락처가 어떻게 되는지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니까 네. 드론을 구입하신 분들은 꼭
설치하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네, 이 앱을 활용하면 손쉽게 또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늘이 아니라 또 실내에서 드론 날리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네요. 이때는 뭐 따로 승인 같은 거 안 받아도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방이 막혔거나 천장이 있는 실내에서는 예. 별도 승인을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실내에서는 적절한 조명 장치가 있다면 네. 야간에도 비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비행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나 재산에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늘 그쵸.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좀 심각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얼마 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 드론 테러가 발생해서 큰 피해를 입었었죠. 우리나라도 결코 이 드론 테러로부터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렇게 테러로 의심된다거나 비행 금지 구역에서 이 드론 날리다가 실제로 적발된 사례가 있는지 좀 짚어보고 싶은데요, 이 변호사님. 예, 최근 들어서 드론의 불법 비행이 성행하는 곳 중에 하나가 원자력 발전소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실제로 지난 9월 17일에 전라남도 영광에 있는 한빛 원전 인근에서 네. 40대 남성 A씨가 약 8차례에 걸쳐서 드론 조정을 했다가 경찰에 적발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네. 이러한 원자력 발전소는 1급 군사 보호 시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항공안전법상 원전을 중심으로 반경 3km 이내는 비행 금지 구역으로, 예. 그리고 반경 18km 이내는 비행 제한 구역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예. 당시 A씨는 1kg 미만의 경량급 드론을 조정을 했고 예. 원전이 아니라 주변 해수욕장의 풍경을 촬영한 것으로 밝혀져서 예. 형사처벌은 면했지만 과태료 납부는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비행금지 구역에서 드론을 조정할 경우에 국가가 드론을 격추시킬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예. 만약 이러한 드론이 테러 목적으로 비행하는 것이 확실하다면 네. 군이나 경찰이 테러 방지법에 근거해서 드론을 격추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나 드론 또한 사적 재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예. 테러 목적으로 비행을 하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드론을 격추시킨다면은 재무손괴죄로 처벌을 받게 되겠죠. 근데 사실 드론이 테러 목적으로 비행을 하고 있는 것인지 예. 이것을 외관상으로만 봤을 때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군이나 경찰이 드론을 격추했다는 케이스, 사례는 아직 보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과태료 부과당한 실제 사례가 우리나라에서도 있긴 있었네요. 네, 그렇죠. 이렇게 좀 알아봤고요. 자, 그리고 드론을 띄워서 남의 집 안을 촬영하는 이 불법 촬영도 성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불법 촬영했다가는 또 처벌을 당연히 받아야 될 텐데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 12km 이하 취미용 드론은 신고 없이 누구나 날릴 수 있기 때문에 네. 종종 불법 목적에 이용되기도 하는데요. 네. 불법 촬영은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그 경우 5년 이내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예. 그리고 그 사생활 침해로 인한 민사 손해배상 소송도 당하실 수 있습니다. 꼭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드론이 의외로 지켜야 할 규정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모르고 무턱대고 비행했다가는 이렇게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지켜야 할 규정 안에서 아주 안전하고 재미있게 취미생활 즐기시면 좋겠습니다.